삶은 무거운 짐이지만 천천히 걸으면 언젠가는 꽃이 핀다. 법정 스님의 이 말은 마치 오래된 돌담 옆을 따라 걷는 바람처럼 조용하게 그러나 깊이 있는 울림으로 우리 마음을 두드립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어깨에 하나쯤은 짐을 얹고 살아갑니다. 그 짐은 관계의 책임일 수도 있고 말하지 못한 상처나 스스로에 대한 실망일 수도 있습니다. 때론 왜 이렇게 힘든 걸까 싶다가도 문득 내게만 무거운 짐이 주어진 건 아닐까, 나만 뒤처지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휘청일 때도 있죠. 이 말이 특별한 이유는 그 무게를 당장 덜어주진 않지만 그 짐을 지고도 천천히 걸을 수 있다고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속도를 강요받는 시대에 천천히라는 말은 의외로 큰 용기를 줍니다. 얼마 전 직장 3년 차인 한 후배와 저녁을 먹다가 그가 문득 털어놓았습니다. 성과에 쫓기고 사람과 비교당하고 앞날은 보이지 않아 자주 숨이 막혔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회사 근처 풋카페에서 우연히 법정 스님의 이 문장을 마주했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늦어도 괜찮다는 말이 마음에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 덕분에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보기로 했다고요. 이 대본은 바로 그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무게를 이겨내기보다 그 무게를 안고도 계속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느림이 어떤 위로와 철학이 될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저마다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 누군가는 아픈 몸을 안고 일상에 복귀하려 애쓰는 환자로, 또 누군가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병과 싸우며 하루를 견뎌냅니다. 짐의 모양은 모두 다르지만 그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는 이미 한계에 가까워진 사람들도 많습니다. 웃으며 일하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듯 보여도 사실은 오늘 하루도 간신히 버티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지요. 몇 년 전 한 지인의 이야기가 기억납니다. 그는 당시 중학생 아들을 둔 40대 가장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실직한 후 몇 개월간 재취업에 실패하며 하루에도 수십 번씩 가족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들에게 그런 마음을 내비칠 수 없었기에 매일 아침 일찍 나가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며 그저 출근하는 척 하던 시기가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사람처럼 행동했지만 속으로는 자신을 점점 지워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짐은 단지 현실적인 어려움만이 아닙니다. 자신에 대한 기대, 세상이 요구하는 역할, 그리고 버텨야 한다는 압박이 겹쳐질 때 짐은 더욱 무겁고 고독해집니다. 하지만 모든 짐이 반드시 내려놓아야 할 대상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짐이 우리를 깎아내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무게 덕분에 더 단단해지고 더 조심스러워지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 짐을 너무 빨리 옮기려 하거나 무조건 이겨내야 한다는 생각에 스스로를 더 무겁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삶의 짐은 결코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지고 갈 것인가의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천천히 걷는다는 말은 단순한 걸음의 속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대하는 태도이자 세상과 나 사이의 균형을 되찾으려는 의지입니다. 우리는 속도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결과를 빨리 내야 하고 남보다 앞서야 하며 쉬는 것에도 불안을 느끼는 시대입니다. 심지어 천천히라는 말은 때때로 게으름이나 열정 없음으로 오해받기도 하지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모든 성장이 빠르게 이루어져야 의미 있는 걸까요? 지금보다 더 나은 자신이 되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자주 숨가쁘게 달려왔는지를 생각해보면 천천히 걷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실감하게 됩니다. 몇 해 전 번아웃 증후군을 겪은 한 작가가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그는 출간 일정, 강연, 콘텐츠 제작 등 눈앞의 일에 쫓겨 자신을 돌보지 못한 채 달려만 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 아무런 이유 없이 눈물이 흘러내리더랍니다. 그제야 멈추어 자신에게 묻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서두르고 있었을까? 그 후 그는 하루의 일정을 줄이고 숲 근처로 이사해 매일 천천히 걷는 산책을 일상에 넣었다고 했습니다. 속도를 줄이자 오히려 삶의 감각이 되살아났다고요. 천천히 걷는다는 것은 무기력하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리듬을 되찾는 행위입니다. 주변을 돌아보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삶의 흐름을 내 속도로 다시 세팅하는 것입니다. 빠르게 달리는 것이 능력이라면 천천히 걷는 것은 용기입니다. 속도를 내려놓을 용기, 그리고 나를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여유 말입니다.
살다 보면 걸을 힘조차 없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천천히 걷는다는 것조차 사치처럼 느껴지는 때, 그저 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찬 날들이 있습니다. 어떤 날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하루가 저물고 그 하루를 마무리하며 스스로를 더 깊이 자책하게 되지요. 나는 왜 이렇게 무기력할까? 왜 나만 이렇게 멈춰 있는 걸까? 하지만 그런 멈춤의 시간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회복의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몸이 아프면 누워야 하듯 마음이 지치면 멈춰 서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그런 멈춤조차 실패로 여깁니다. 몇 해 전 공황장애를 겪은 한 직장인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늘 완벽하게 일하고 회사에서도 신뢰받는 직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갑자기 숨이 막히고 땀이 흐르며 두려움이 밀려왔다고 합니다. 그때 그는 병원을 찾아 진단을 받았고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쉬셔야 합니다. 제대로요. 처음엔 죄책감이 컸다고 합니다. 일하지 않는 자신이 무가치하게 느껴졌다고요. 하지만 몇 달간의 휴직 끝에 그는 깨달았습니다. 멈춘다는 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제대로 걷기 위한 준비라는 것을요. 때로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보다 잠시 멈춰 서 있는 것이 더 큰 용기일 수 있습니다. 고통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용감한 선택은 자신을 다그치지 않고 그저 그 자리에 있어주는 것입니다. 그 멈춤 속에서 우리는 다시 걷기 위한 숨을 고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늘 바쁘고 분주하지만 자연은 늘 일정한 리듬으로 움직입니다. 봄이 되면 꽃이 피고 여름이 오면 잎은 짙어지며 가을에는 열매가 있고 겨울에는 모든 것이 조용히 멈춥니다. 그 속도는 결코 빠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멈추거나 조급해하지도 않지요. 그 리듬 속에서 모든 생명은 자신만의 시기를 지켜가며 차근차근 성장해 갑니다. 우리는 자주 왜 나는 아직 이 정도밖에 못했을까? 언제쯤 나에게도 꽃이 필까? 하고 스스로를 다그치곤 합니다. 하지만 꽃은 자신의 계절이 오기 전까지 피지 않습니다. 억지로 핀 꽃은 곧 시들어버릴 뿐이지요. 몇 해 전 전원 생활을 시작한 지인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도시에서 번아웃을 겪은 그는 산자락 아래 작은 집으로 이사해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씨앗을 심고 나서 한참 동안은 흙만 보일 뿐이라며 이게 정말 자라고 있는 게 맞나? 하고 의심이 들기도 했다고요.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아주 작은 떡잎 하나가 고개를 내밀더랍니다. 그때 느낀 감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 동안 씨앗 안에서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를 온몸으로 실감하는 순간이었다고 했습니다. 자연은 말합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다고 자신의 속도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충만한 일인지를 말이지요. 삶은 거대한 도약보다는 작고 꾸준한 걸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처음에는 미미해 보이고 전혀 달라지는 것 같지 않지만 그 작은 걸음들이 쌓여 어느 날 문득 우리는 꽤 멀리 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문제는 그 조금씩이 너무 느려서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심리 상담에서 우울증 회복의 첫 단계는 작은 루틴을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기, 하루 한 끼는 꼭 챙겨 먹기, 햇볕 아래 10분만 걷기. 처음엔 아무 의미 없어 보이지만 그 일상의 작디작은 변화가 무너져 있던 삶을 다시 세우는 기초가 됩니다. 몇 해 전 긴 병치레 끝에 회복 중이던 한 지인의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는 병원 퇴원 후 아침에 일어나면 반드시 창문을 열고 밖을 바라보는 시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밖을 본다고 달라지는 건 없지만 그걸 한 달간 계속하니 내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그의 말은 단순했지만 거기엔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변화는 단번에 오지 않습니다. 인내는 보이지 않는 시간에도 계속 가보겠다는 결심입니다. 그 결심 위에 쌓이는 하루하루가 언젠가 삶의 지형을 바꾸는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작게라도 걸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히 의미 있습니다. 언젠가는 꽃이 핀다. 이 말은 단지 성공이나 보상을 약속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꽃은 삶이 우리에게 주는 결과가 아니라
삶 그 자체가 피워내는 의미와 감각을 뜻합니다. 그 꽃은 누구에게는 한편이 그릴 수 있고 누군가에겐 자식의 웃음일 수 있으며 또 다른 이에게는 나는 잘 살아냈다고 말할 수 있는 조용한 자기 확신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꽃을 성과로 오해합니다. 높은 자리, 많은 돈, 명예 같은 것들 말입니다. 하지만 꽃은 반드시 화려할 필요도, 크게 피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작고 소박한 들꽃도 그 자체로 충만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 노년 부부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부부는 평생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며 크게 눈에 띄는 일 없이 살아오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질문에서 삶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하고 묻자 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매일 해지기 전에 가게 앞 골목에 나란히 앉아 그날 번 돈 세면서 서로 고생했다고 말하던 순간이요. 그 장면을 떠올리면 꽃이 핀다는 것이 결코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꽃은 결과가 아니라 살아낸 시간 그 자체 속에서 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작고 조용한 꽃이 언젠가 스스로를 향해 피어난다면 그것만으로도 삶은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이제 다시 묻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쯤을 걷고 있을까요? 누군가는 아직 삶의 초입에서 무엇을 짊어져야 할지 고민 중일지도 모릅니다. 또 누군가는 이미 무거운 짐을 등에 안고 조용히 긴 여정을 걷고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 누구든 지금 이 길 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삶은 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고 우리는 수없이 방향을 잃고 자주 주저앉기도 합니다. 그러나 법정 스님이 말한 것처럼 그럴수록 더 천천히 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빨리 도착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일이고 그 자리에 나를 머물게 해주는 마음입니다. 예전에 한 친구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나는 더는 인생을 빨리 살고 싶지 않아. 그냥 지금 내가 걷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해. 그 말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건 느림에 대한 선언이자 스스로를 인정하는 선언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저마다의 속도로 살아갑니다. 어떤 이는 숨이 찰 정도로 달리고 있고 어떤 이는 뒤돌아보며 천천히 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꽃이 피는 날이 아니라 그 꽃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입니다. 오늘도 묵묵히 걷고 있는 당신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지금 그 걸음이면 충분하다고. 그 길 위에 이미 삶의 꽃이 피어나고 있다고요.